네,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는 시간 카이로스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왼쪽에서부터 소개하겠습니다. 평안한문 공명선거 감시 단장이십니다. 김디모드 목사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이사장님 많이 만나는 거 아니냐고. 네, 네. 얼굴 보기 정말 힘든 분이신데요. 녹화 시작 시간에 맞춰 와가지고 녹화 마치면 바로 사라지고 네. 우리 권지현 센터장님 보기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이사장님 뵙기 네. 힘든데, 네, 평안한문 이사장 김용민 PD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인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이사장님 좀 저한테 자꾸 잘 챙겨드리라고 하는데 챙길 시간이 없어요. 얼굴을 못 뵙는다고. 저도 챙겨드릴 시간이 없고. 네,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말 네, 아트만두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여러분. 예, 네. 오십시오. 너무너무 뵙고 싶었습니다. 샬롬. 샬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얼마 전 그 모 평론가로부터 정의감 충만한 후진 예술가로 지목받은 시사 캐리커처 작가 아트만두입니다. 네. 아니 근데 이 가면을 이제 음. 쓰시겠다고 했는데 보니까 가면도 음. 되게 창의적으로 쓰셨어요. 저 이렇게 쓰실 거라고 생각을 못했거든요. 네. 보통은 이제 여기 가면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마스크 위에다가 네. 붙여서 되게 창의적이세요. 아주 엄청나게 이제 방역에 협조하고 계세요. 네. 눈구멍이 없으셔서 그 눈구멍을 잘못 뚫어서 지금 앞이 전혀 안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정말 여쭙고 싶은 게 많은데, 일단은 오늘 이렇게 저희가 모시게 된 이유가 있잖아요, 김디모드 목사님. 예. 네. 오늘 그 캐리커처 시사 캐리커처 작가님의 눈으로 본 한국교회 자화상을 좀 여쭤보고 싶고 나누고 네. 싶어서 오늘 자리 모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또 아트만두 그 아티스트의 그 작품들은 한번 네. 검색해 보세요. 아 이분이구나 할 거예요. 대부분 다. 아니 근데 진짜 제가 아트만두 우리 작가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싶어요. 사실보다 더 사실적인. 예. 맞아요. 진짜 아니 이 그림이 무슨 뭐 합성 그 포토샵에서 그 해가지고 한 게 아니라 네. 이게 이런 사진 자체가 없어요. 그 뭐 왜 입이 쫙 벌어지고 눈깔 동그랗게 뜨고 아니 그런 사진이 있을 리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 정확한 그 피사체에 그에 대한 이해가 있고 그거를 이제 조금 과장되이 그 묘사하는 그런 캐리커처. 예. 요거는 정말 이 아트만두 작가님이 그 개척하신 영역이 아닌가 그쵸.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요. 전 특히 이것도 그분 작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변상욱 앵커의 뉴스가 있는 저녁. 네. 변상욱 앵커 그 사진 이게 네네. 머리가 예. 헤어스타일이 굉장히 편하게 예. 편하게 이렇게 돼 있는 거 뭐라고 그러지? 그 타원형이라고 하나? 예. 그거 보니까 아니 변상욱 선배가 이렇게 사진 찍었을 리는 없을 텐데 근데 또 이건 또 그냥 그림이라고 보기엔 너무 사실적이고 봤더니 우리 아트만두님 작품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네. 천재가 아니신가 싶은 생각이. 아마 그 정치 고관여층이라고 그러시죠? 네. 그분들은 아트만두님 작품을 안 보신 분들이 아마 한 분도 없으실 것 같고요. 음.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어떤 그 시사 문제에 있어서 너무 스트레스 받고 짜증과 분노가 막 치밀 때 아트만두님의 이 페이스북에 딱 들어가면 딱 그 소재를 갖고 그 이슈에 딱 걸맞는 작품을 딱 게시해 주십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가 확 그쵸? 풀립니다. 어떤 문제 네. 때문에 열받았다 그거 보는 순간. 예. 그냥 네. 풍자의 촌철살인이 아니신가 싶을 정도로. 네. 그 또- 김용민 이사장께서 글로 풍자하신다니 되게 이제 캐리커처로. 아이고 이제 이렇게 감히 비교도 안 되는 정말 우리 일단은 가볍게 저 진짜 궁금했는데요. 왜 아호가 응. 만두예요? 예. 아트만두. 지금 저한테 여쭤보신 네네. 거예요? 어디를 지금 쳐다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계속 저는 아트만두 선생님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권 기자님만 보여요. 사실 구멍이 네. 옆으로 뚫려가지고. 저만 보시면 돼요. 예. 그 사실 예전 별명이 만두였어요. 근데 이제 하도 왜 별명이 만두냐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물어봐서 제가 처음에 일일이 대답을 하다가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다가 재작년에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제가 사실은 뭐 여기서도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이 머리가 엄청 말랑말랑해요. 이 뼈가 없어서 두개골에 덮는 뼈가 네. 그래서 사람들이 스치기만 해도 막 기절을 할 정도로 막 그런 뭐 이제 가슴 아픈 개인사죠. 그래서 이제 머리가 워낙 말랑말랑하다고 처음에 뭐 두부 막 이런 소리도 두부. 들었다가 머리 듣자해서. 만두가 이제 별명이 됐죠. 네. 그거를 재작년 4월 1일 날 페이스북에 썼습니다. 4월 1일 날이요. 네. 예. 여기에서 터져줘야 되는데. 만우절. 거기까지는 이제 만우절 얘기였고요. 대학교 때 이제 군대 가기 전에 엄청 말랐었어요. 그래서 막 거의 뼈가 보일 정도로 말랐는데 군대 갔다 와서 살이 엄청 쪄서 나온 거죠. 한겨울에 이제 내 후배랑 네. 그 겨울 바다 보겠다고 이제 부산에 놀러 갔다가 아침에 너무 일찍 도착을 해가지고 그 목욕탕을 갔어요. 목욕탕에 갔는데 이제 그 목욕을 하고 나서 바깥에 이제 나와서 이제 빨개 벗고 평상에 앉아 있는데 네. 내 후배가 뒤따라 나온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얼굴 이게 이제 포동포동 살이 쪄가지고 얼굴 피부 색깔도 하얀데 김이 모락모락 나는 걸 보고선 만두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복학을 해가지고 만두형 이러고 다녔죠. 그래서 이제 그때 별명이 만두가 된 거고요. 그래서 그 만두라는 이름으로 이제 제가 미대를 나왔으니까 작가 활동할 때도 만두라는 예명을 썼었죠. 그러다가 희사 캐리커처를 하게 되면서 그냥 뭐 만두 그러면 좀 없어 보이니까 아트를 붙인 거죠. 네, 그래서 아트 만두가 됐습니다. 이게 듣다 보면 굉장히 허무한 얘기인데 근데 어감이 붙습니다. 여쭤보니까 예. 예. 어감이 이렇게 착착 붙습니다. 아트만두. 예.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귀여워서. 어디 그 여기저기서 가끔씩 사진이 날라올 때가 있어요. 핸드폰으로. 네. 만두 가게 간판 보고선 저 생각 나가지고 찍어 보낸다 이런. 저는 몰라도 만두는 아니까. 앞으로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만두 가게만 보면. 네. 아니 근데 저는 이제 보통 시사 만평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또 캐리커처 부분 또 인물 중심으로 하는 건 또 되게 독보적이잖아요. 네. 어떻게 이런 일을 이렇게 생각하셨을까? 이런 일을 해야겠다고. 이거 저기 혹시 어떻게 작업을 하시는지 좀 그러니까. 그 노하우를 좀 알려주시면. 그 사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예. 그 이 제작 방식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여쭤보세요. 네. 영업 비밀. 근데 아니 영업 비밀까지는 아닌데 네. 아까 우리 그 김용민 PD님께서 포토샵은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포토샵을 안 할 수가 없죠. 그 굉장히 이제 기능적으로 포토샵이 많이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그래픽 디자이너로 활동한 지가 한 25년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25년간 컴퓨터를 만지고 살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컴퓨터의 모든 그 기능들을 다 끌어모아서 뭐 이제 저의 이제 또 어떤 미대를 나왔으니까 네. 어떤 그런 테크닉과 어떤 포토샵의 기능과 이런 것들이 다 결합된 그런 작품이라고 보시면 아니 근데 되고요. 그 아무리 그 포토샵을 이용했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눈 동그랗게 했다든지 뭐 그쵸. 콧물을 흘린다든지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사실 그거는 거의 그 반은 창작의 그 영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 이게 사실 사람들은 딱 보면 이제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지만 아 어떻게 이렇게 사실적으로 묘사를 했을까 그걸 보게 되지만 계속 예. 보다 보면은 예. 어떻게 이런 어떤 이 비록 한 컷이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그 스토리텔링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이 그림 이미지 한 컷만 봐도 예. 이 사람이 어떤 사고를 쳤는지 어떤 구설수에 올랐는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림 한 컷에 들어가 있는데 예. 이제 어떤 그런 부분을 좀 주목해서 봐주셨으면 더 좋겠어요. 그 물론 이제 그런 어떤 제가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방법을 찾다 보니까 예. 이런 표현 방식이 나온 거지. 예. 이런 표현 방식 자체가 어떤 메시지를 덮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제가 이렇게 뭐 가면을 쓰고 나왔다고 재밌어들 하시는데 예. 사실은 그 시사 만평이나 캐리커처 작가는 예. 그 뭐 만평 그 자체로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고 예. 그 작가가 어떤 이미지를 우선해서 먼저 그 얼굴이 드러내고 어떤 그런 식으로 비춰지는 거는 저는 뭐 그렇게 원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네. 뭐 일단 그런 이유가 있고요. 너무 진지하게 이제 들어갔는데 아 이거 아니야. 사실은 이 보이는 요 이미지 이게
제 원래 얼굴이에요. 사람들은 가면을 벗으면 어떤 얼굴인지 궁금해 하시는데 요즘 그 부캐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예. 원래 이제 저 태어났을 때 주민등록상에 나와 있는 그 사진이 사실은 저의 부캐고요. 예. 이게 제 본캐입니다. 그리고 제 책에도 보시면은 예. 제 그 프로필 나오는 부분에서 예. 아마 이 사진이 실려 있을 거예요. 아, 맞아요. 예, 예, 예. 맨 앞에 네, 이렇게 맞아요.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너무 그 이렇게 장난처럼 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전 진지하게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예. 말씀 그리고 네네 여기 이거 안대가 있잖아요. 이 안대도 개인적으로 좀 가슴 아픈 사연이 있어요. 제가 이 시사 캐리커처 한지 이제 한 5년밖에 안 됐어요, 사실은. 네. 근데 5년 동안 그 전에는 눈이 굉장히 좋았어요. 우리 집안에서 유일하게 안경을 안 쓰고 눈이 1.2 밑으로는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시사 캐리커처를 하면서 아무래도 모니터를 들여다봐야 되니까 계속 들여다봐야 되니까. 그러면서 양쪽 눈이 이제 백내장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의 이제 실명이 될 정도까지 아이고. 그렇게 한쪽 눈이 안 보여서 3년 전에 이제 오른쪽을 백내장 수술을 했고요. 아. 이제 벌써 재작년이죠. 해가 바뀌었으니까 재작년에 이제 또 왼쪽 눈 수술을 했죠. 예. 그래서 이제 그때 그 백내장 수술한 기념으로 안대를 차고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그림이 아니라 사진이에요. 이제 프로필 사진. 아, 예, 예. 그렇게 예, 믿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말씀하시기 마치 배우들이 예. 외모 말고 난 예. 연기력으로 승부를 보겠다. 뭐 예. 이런 느낌과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로 드시는 음료가 저기 간장인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 작품을 좀 가져왔어요. 예. 작품을 보면서 좀 얘기해볼까요? 네. 제가 좀 작품을 갖고 왔습니다. 어이고. 제가 좀 나눠봤는데요. 네. 예. 이렇게 이게 누구야? 자, 일단은 시사 정치풍자 캐리커처부터 좀 예. 예, 읽어볼게요. 정치풍자와 종교 작품을 이렇게 나눴는데 잠시만요. 예. 종교 시사 네네네. 시사 부사죠. 예. 자, 이분은 우리 저 시사 작품부터 황교안 하겠습니다. 전도사님. 네. 예. 예. God Save the Queen. 공주를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예. 그리고 머리 위에 헌금함에 들어가 있는 전광훈. 이 작품은 어떻게 하시게 되신 건가요? 그 황교안 전도사님이라고 그랬죠. 네. 이 전도사님이 그 한참 그 탄핵 직전에 그 대통령 권한 대행도 했었고 그 전에 또 그 신한국당이었나요? 그 네. 당 대표. 아, 저 미래통합당. 예. 예. 미래통합당. 예. 그 이제 어떤 극우 집회를 뭐 이렇게 진두지휘까지는 아니지만 거기 앞장서서 이제 어떤 기독교 단체들하고 또 결탁을 해서 그런 극우 집회에 나가서 뭔가 이렇게 그 박근혜 대통령을 뭐 살리자라는 그런 취지의 이제 활동도 많이 했었고 그때 이제 영감을 받아서 만든 거고요. 예. 네. 그 좀 이따가 전광훈 목사도 소개하겠지만은 굉장히 좀 그 저는 우스꽝스럽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 어떤 근엄해야 되고 뭔가 어떤 성스러워야 되는 어떤 교회 관계자들 뭐 목사라든가 뭐 전도사 뭐 그런 여러분들이 계시겠지만 이런 분들의 어떤 행위 자체가 국민들한테 뭔가 울림을 주고 뭔가 이 세상에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어떤 깨달음을 줘야 되는데 이분들이 어떤 그 당시 그 어떤 행태나 이런 것들 보면 국민들이 참 혀를 끌끌 차게 만드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죠. 네. 저도 이제 그 당시 이제 황교안 전도사라고 하는 그 분이 그렇게 진지하게 모시는 하나님을 어떤 정치적인 도구로 삼아서 어떤 박근혜를 이제 지키고자 하는 그 뭐 마음이야 뭐 알겠지만은 그런 것들이 과연 그 정말 정의로운 어떤 그 기독교인으로서의 자세를 가진 게 맞았나 싶은 어떤 이제 그런 생각에서 저런 풍자를 하게 된 거죠. 이게 지금 가세이브 더 퀸이라고 했지만 여기 우주의 기운을 지금 모으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박근혜는 휠체어에 앉아 있고. 예. 예. 그러면 저 이분이 누구신가? 김학의. 네. 아, 김학의. 의리가 나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 아우들이 나를 알아보지 못할 거란 희망, 그것이 의리다. 우리가 남이가. 예. 네. 이건 김학의
예. 별장쇼 작품이고요. 그다음 작품은 아유. 아, 우리죠. 우리 저 나여사. 예. 나경원 전 의원을 원더우먼으로. 아, 예. 근데 위에는 그 저기 머리에 쓴 관을 보니까 요거는 일장기인 것 같아요. 예. 일장기에다가 또 코로나 표시, 예, 이런 것까지. 와 진짜 이게 아주 디테일에 그냥 뭐 아니, 이렇게 끝판왕입니다. 그 예. 이분들이 아무리 항의하거나 기소해도 이런 기소가 일은- 안 되니까 기소할 수 없는 적을 만났다라고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우리 나경원 언니는 음. 좀 이렇게 고소 고발 많이 하시잖아요 기자들한테도 그런 항의는 안 받으셨는지 궁금해요. 이런 그림에 대해서 캐릭터에 대해서. 저는 사실 기다리고 있어요. 그 누나한테 연락이 오기를. 근데 아직까지는 뭐 못 본 건지 그 뭐 봤는데 모르는 척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뭐 저는 뭐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그 정치인들이 사실은 이제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공직자가 아닌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소송 걸기가 쉽지 않습니다. 웬만하면은 다 이제 무혐의가 나거든요. 표현의 자유 때문에. 그렇죠. 또 본인은 이제 공직자고 무한 검증을 받을 수 있는 공직자고 하니까 그렇게 평가를 받는데 지금 하여튼 이 양반은 겁줄 목적으로 입 닥쳐라 뭐 이 뜻으로 이 메시로 사실은 계속 고소하는 거죠. 저도 예전에 그 고발을 당했어요. 그 측근으로부터. 그랬다가 이제 뭐 아니나 다를까 저 가가지고 무슨 뭐 훌륭한 어떤 그런 그 검찰 조사 혹은 뭐랄까요 제 해명 한 게 아니라 저는 묵비권을 행사했어요. 근데 무혐의로 났어요. 예. 말도 안 되는 거 갖고 고발했다는 얘기죠. 예전에는 이렇게 시사 만평가들을 뭐 고소한다든지 예. 심지어 이제 군사정권 시절에는 뭐 안기부 대공분실로 끌려가서 험주를 내주고 예전에 뭐 고바우 영감님 그렸던 그 김성환 화백 네. 이런 분들은 실제로 끌려가서 고문도 당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살벌하게. 네네. 근데 지금은 뭐 이제 정치인들도 알아요. 그 고소해봐야 이게 거의 다 이제 창작의 자유, 어떤 풍자의 영역에서 이게 다 무혐의 판정이 난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물론 이제 겁주려고 또 이제 어떤 그 필봉을 꺾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가끔 한다고는 하지만 사실 뭐 전혀 이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세상은 이미 아니라고 보고 그렇게 돼서도 안 되죠. 네, 나경 원덜. 예. 잘 다음 봤고, 작품은 이겁니다. 예. 이 기자들을 거북이로 표현하신 것 같은데요. 네. 예. 유독 그 조국 전 장관권에 있어서만 빨리 초스피드로 얘가 다른 거는 평소에는 거북인데. 거의 자고 갑자기. 있네요. 네. 예, 그런 작품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 머리에 보면은 그 펜이 만년필 펜촉이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 어떤 기자 언론과 검찰이 이제 한 통속이 돼서 이제 그런 그 편향된 어떤 이제 보도라든가 기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일삼는 그런 행태를 풍자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보자마자 그냥 뿜었던 작품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터미네이터. 이재용 터미네이터. 근데 이 액체 인간이라고 하잖아요. 그 빌런을. 근데 그걸 아시는 분들은 터미네이터 2에 이 감옥을 빠져나오는 장면인데 보자마자 정말 뿜었던 작품이었습니다. 예. 이 권 다음 기자님도 예. 터미네이터 2 보셨어요? 네. 그러면 뭐 다 이해하시겠네요. 그리고 다음은 이제 곽상도 예. 의원을 풍자한 작품입니다. 예. 아니, 곽상도가 이런 표정을 지었을 리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메이킹하셨을까? 이건 이 사람의 어떤 생김새와 성격과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지 않으면은 그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이거는. 예. 아이고 훌륭합니다. 박수. 이런 건 또 박수 쳐야 마땅한 감사합니다. 작품입니다. 예. 종교 작품. 아 종교 작품. 종교 작품. 오, 종교 작품. 가장 최근에 예. 이 정청래 의원하고 조계사 아 예, 갈등 지금 내용을 다룬 정청래 의원이 이제 스님들 머리 위에서 이제 예. 큰 절을 올리는 모습이군요. 예. 아이고 참. 아니 이거 좀 보면서 아 이거는 불교계의 포교의 악영향이 되지 않겠는가. 일개 정치인에 대해서 이렇게 표관하게 그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뭐 탈당을 요구하고 뭐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고 아니 일개 정치인이 자기 입장 얘기했는데 왜 대통령이 사과해요? 그러니까 너희 저 불교 앞에서 꿇어 이거 아니에요? 예. 이러면 불교계에 대해서 그 시민들이 뭐라고 보겠습니까? 저희가 녹화하는 날 네. 뭐 강원식 목사, 장경동 목사 뭐 이런 분들이 예. 호텔에서 또 목회자 10만 대회를 열겠다고 뭐 그런 거를 추진하려고 또 모이시거든요. 장경동? 네, 장경동 목사도 포함이 돼 있고 그 이제 보니까 여러 이름 알만한 목사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이제 그 스님들을 보면서 우리는 더 많이 모여서 정부 여당을 압박하자. 네, 이런 뜻으로 그분들이 모이는 게 아닌가. 우리한테 이 저는 정도의 그- 새가 있어. 예, 그런 그 캐리커처에서 보면 이제 머리띠를 두르고 있잖아요. 네. 예. 그 더불어 자비를. 음. 사실은 뭐 어떤 이 불교 집단의 어떤 그런 행태도 저는 문제가 많다고 보지만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사실은 정청래 의원을 압박하고 탈당을 하라고 했던 이제 그런 몇몇 의원들이 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예. 네. 사실은 내부의 적이 더 치명적일 그렇죠.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지금은 똘똘 뭉쳐도 지금 다음 선거에서 우리가 유리하게 어떤 이끌어 갈까 말까 한 이런 중차대한 시국에 저런 사실 물론 정청래 의원이 좀 어떤 발언 자체는 뭐 맥락을 살펴보면 뭐 충분히 납득이 되기도 하지만 어쨌건 공인으로서 그런 발언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어떤 긁어부스럼을 만들 수 있는 소재 제공은 했다는 면에서는 뭐 이렇게 본인도 적절하게 사과를 했다라고 보는데 문제는 그거를 좀 이렇게 같이 끌어안아주고 어떤 전략적인 차원에서 으쌰으쌰 해도 모자란 그 당내 의원들이 나서서 정청래 의원을 탈당을 권유하고 했던 그런 모습들. 그 말 그대로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어떤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 어떤 스님들이 결국 이때 같은 공범이 아니겠느냐. 네. 공범이라는 표현까지는 조금 그렇지만 네. 어떤 그런 어떤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나오게 된 캐리커처입니다. 아,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드디어 나왔습니다. 예. 정강훈. 장광훈. 아니, 실제보다 젊게 그려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귀여워졌어요. 네. 교주 옷 같은 걸 입고 있고 청와대를 향하는 아. 예, 팻말을 들고 있습니다. 그 위에는 뒷봉에는 성조기에다가. 태극기와 예. 성조기가 있고. 예. 그래. 그리고 다음은 헝금바구니에 헝금바구니. 다양한 어. 내용물들이 담겨 있는데 네. 사이에 닭도 들어가 있습니다. 닭도 들어가 있어요. 와, 깨알같이. 예. 네. 예. 돈도 들어가 있고. 예. 예. 이 쥐는 보이질 않네요. 자, 쥐 안에 들어가 있는. 안에 들어가 있어요. 쥐는 빛을 싫어합니다. 예. 자, 아이고. 그리고 어이구 예. 이게 다 전두환인가요? 전두환? 아, 조용기. 아니, 조용기. 아, 조영기 목사님. 조용기. 아, 죄송합니다. 조영기 목사님. 예. 아, 그 위에는 자, 김성애. 예. 예, 김성애. 전 머리 위에 총장. 계시네요. 예. 네. 있는 작품이고요. 돈을 순복음 금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되셨나. 그 예. 지금 그 조용기 목사 같은 경우는 그 변상욱 선배가 네. 페북에 공유를 해주셨었어요. 예, 예, 그 저거 할 때만 해도 제가 이제 초창기라 예. 예. 표현 방식도 많이 좀 이제 지금에 비해서는 많이 좀 어설프기도 하고 존재감이 거의 별로 이렇게 많이 없었을 때예요. 예. 근데 확실히 제가 그때 이 셀럽이 괜히 셀럽이 아니구나. 그분이 한번 공유를 해주니까 예. 그때 패친 신청이 엄청나게 들어왔어요. 아. 그래서 저는 그분들한테 이제 얹혀가는 전략으로 그 뒤로 열심히 이제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와, 저 돈을 막 쥐고. 자, 김삼환. 아, 이 예. 캐리커처 그리셨을 때 명성교회 음. 그 개혁적인 교인분들이 그렇게 위로를 받으셨어요. 네, 이 그림으로 또 많이 공유하셨고. 네. 예. 예. 그랬어요? 예, 네, 그럼요. 네, 저도 네. 몰랐네요. 위로를 예. 많이 받으셨습니다. 예. 헝금바구니 안에 들어가 있는 김하나. 예. 예. 명석교회. 다음 작품은 이만희. 예, 이만희 이만희. 총회장. 한 번에 할 수 있네요. 예, 예. 나왔습니다. 아이고 이만희. 예. 어떻게 이렇게 또, 딱- 또 이만희. 이만희. 예. 예. 너무 잘 그려주셨다. 코로나를 이거는. 손에 들고 네. 예, 인장이고요.
이게 누구지? 예. 이제록. 이재록 예, 맞네. 이재록. 목사입니다. 예. 성경의 앞에 이 성이 성자가 그 성경 섹스할 때 아래에 성. 여성 예. 다리가 네, 보이네요. 성경 안에서 여성 다리가 있습니다. 예. 예. 정말 이런 작품들을 보면 예, 종교 작품은 예, 여기까지입니다. 아이고 정말 훌륭하십니다. 예. 네. 예. 아이고. 교인분들 중에서도 한국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교인분들 중에서도 이 작품을 통해서 정말 위로도 받으시고 네. 힘도 되시고 그리고 오히려 웃기도 하지만 반성까지 하게 그렇죠. 되는 여러 가지를 예, 네, 다 끌어내시는 작품들을 것 같은데. 너무 이렇게 잘 표현해 주셔서 예, 좀 이런 작품들 앞으로도 좀 많이 선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교계를 비판하는 풍자하는 그런 작품의 내용이 담긴 당사자 네. 목사님들은 이제 뒷목 잡고 쓰러지실 텐데. 아 그래요. 네. 또 이렇게 또 풍자 대상된 사람들이 또 자기 비판하고 조롱하는 걸 그렇게 싫어합니다. 맞습니다. 또 어떤 수단 방법으로 또 우리 아트만두님을 괴롭힐지 참 네. 염려가 되고 그러한데. 그때는 제보를. 그래도 네. 장수할 것 같아요. 네. 그런 분들이 이제 저한테 저주의 기도를 하실 것 같은데. 근데 원래 교회는 언제부터 다니신 거예요? 지금 저요? 예, 계신 교인. 교회 떠난지를 물어보는 게 더 빠르죠. 원래 교인이셨어요. 그쵸. 저는 뭐, 저희 어렸을 때는 다 이제 교회 가면 뭐 짜장면도 사주고 뭐 이렇게 맛있는 것도 많이 주고 그래서 이제 야, 이 교회는 짜장면을 그러니까 나도 짜증나 줬다고. 보다. 네, 저도 한번 생각하고 중학교 있었는데.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교회를 굉장히 열심히 다녔죠. 뭐 그 수요 예배, 수요 예배까지. 참석했었고 그다음에 새벽 기도회도 갔었고, 새벽 기도회까지요. 그다음에 방학 때마다 그 수련회 성경학교 수련회. 네. 그런데 다 쫓아다니고 어, 그랬었던 기억이 많이 나죠. 되게 열심히 하셨네요. 원래 교회 그 오빠. 나이 때는 네. 또 교회를 가야 또 이성 친구도 만나고 그럼 네. 그때 그랬어. 이제 예. 연불보다 제밥에 관심이 있다고 교회는 또 표현이 어떤 게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 아무튼 네네. 그 아무래도 이제 이성의 눈뜰 나이기도 했었지만은 또 그 당시에는 교회를 가면은 일단 조그만 교회였어요. 지금도 이제 서대문에 가면 그 교회가 있는데 굉장히 이제 그 마음이 편안했고 또 재밌는 일도 많았고 저는 사실 찬송가보다 가스펠송이라고 그러죠. 네. 네. 저는 그 가스펠송 멜로디랑 가사들이 너무 좋았어요. 예컨대. 뭐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뭐 이런 노래 있었죠. 너무 연식이 나온다. 또 언제쯤 노래하게. 아니 저 그 당시에 딱 머물러 있어요. 네. 뭐 아무튼 그런 뭐 좋은 주옥 같은 노래들 뭐 들을 때 굉장히 그렇게 마음이 위로가 될 수 없었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죠. 네. 근데 이제 고등학교 이제 머리가 좀 크다 보니까 점점 이제 그 20살에 가까워지면서 여러 가지 이제 또 원래 그 가출하는 애들은 저마다의 이유가 있잖아요. 네.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 네. 그냥 뭐 뜬금없이 가출하면 이상한 거고 저도 이 교회를 뭔가 이제 벗어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스물스물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스스로 이제 이 교회는 나를 너무 가두고 있다.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했기 때문에 이제 미대를 그 당시에 이제 목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교회 이제 전도사님이 저를 딱 앉혀놓더니 진지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제 미대를 갈 거니까 어떤 성화를 그리는 화가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 예수님이 이제 나와서 어린 양들을 끌고 다니는 목자의 모습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를 그리라고 막 이제 몇 번을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사실 그런 거 그릴 생각도 없었고 또 그때 이제 대학을 가자마자 1학년 때부터 하는 수업이 이제 누드 수업이에요. 아유. 이제 뭐 그런 걸 하다 보면 저는 늘 어떤 이제 그런 그 신체를 어떤 또 접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네. 하는데 이 교회의 어떤 교리라는 거 십계명에도 나오지만은 어떤 일종의 이제 어떤 서양의 유교 같은 이제 그런 어떤 율법들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것들이 내가 그 앞으로 화가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 그런 속박으로부터 좀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라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때 지금도 기억나는 게 목사님한테 정말 진지하게 여쭤본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모든 게 다 하나님 뜻이라고 하는데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뭐 조선시대 때라든가 뭐 고려시대 때 이 우리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정말 목숨을 바쳤던 이순신 뭐 장군. 장군님들 네. 뭐 이런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런 분들이 활동했을 때는 살아계실 때는 기독교가 우리나라 안 들어왔을 텐데 그러면 그분들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는데 다 지옥 갑니까? 라는 질문을 했었어요. 네. 그랬더니 그때 이제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을 하시더니 다 하나님이 뜻대로 하셨을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저는 그게 답이라고 생각을 안 했죠. 제가 듣고 싶은 대답은 그게 아니라 정말 거짓말이라도 그분들 뭐 다 하나님이 천국으로 이끌었을 거다라든가 하셔야 될 텐데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뭔가 역시 아니구나. 그래도 그 목사님 그나마 양반인 거예요. 지옥 간다고 하시는 목사님. 그래요. 그렇게는 말씀 안 하셨는데 네. 여기 지금 김디모데 목사님한테도 제가 거의 한 40년 만에 이 얘기를 꺼내니까 갑자기 또 다시 또 궁금해지네요. 네. 어떻게 된 거예요, 그분들은? 이순신 장군을 지옥 갔다고 얘기하면 그 목사님이 어떻게 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지금 그 구원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이제 그분 입장에서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야 되는데 지옥 갔다고 말하기에는 이순신 장군 지옥 갔다고 말하기에는 곤란하고 또 예수는 안 믿었는데 논리적으로 보면 또 지옥 갔는데 지옥 갔다고 말은 못 하겠고 네. 그러니까 이제 꼭 말하기 어려우면 하나님 뜻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러면 이제- 영역이 없어 보여. 예, 예. 자기가 다 결론을 내야 돼. 예. 목사들은. 그래야 사실 신자들이 따르거든. 예. 나도 정답은 그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아시지. 그게 정답인데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이 사람은 신통하지가 않구나. 근데 이제 정말 그 천국과 지옥, 뭐 천국의 영역 그런 거는 사후 어떤 그 영역은 정말 하나님의 영역은 맞긴 하죠. 하나님 근데 영역인데 지가 어떻게 알아? 지가 네. 뭐 갔다 와서 물어봤어. 뭐 답을 듣고 왔어. 천국 가서 이순신 장군 계시네? 확인한 것도 아니고 아니, 어떻게 근데 하라고? 이제 그래서 없네. 어쨌든 뭐 이런 그 걸 목사님이 확인한 그렇게 것도 아니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목사님께 재차 예, 질문을 하신 것 재차 같아요. 지금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뭐 천국 갔다라고 원하시는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근데- 또 그렇게 예. 여쭤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예. 분명히 성경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나오는데 예. 그 말이 모순이 있지 않느냐. 예. 근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제 그 비기독교인 분들이 자주 물으시는 질문인데요. 그래서 소위 그 신학자들 사이에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개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방금 말씀하신 기독교가 없었던 시대, 그 시대에는 이 하나님께서 그 신이 예수를 믿어야지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대속 교리에 적용되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각 사람의 어린 시절, 뭐 노년 시절 그 모든 전 인생의 파노라마를 한순간에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행위를 했을 때도 그 동기와 의도와 그 선악간의 판단을 우리가 한 사람의 인생의 단면만 보고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소위 이제 그 인생의 주관자 되시고 심판자 되시는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인생 전체를 다 보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 대중적으로 너무 선하고 착하고 옳은 일을 많이 했는데 지옥 갈 수도 있고 뒤로는 동기가 악하거나 뒤로 나쁜 짓 한 걸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누가 봐도 싸가지 없고 재수 없고 이기적이고 독선적으로 살았는데 천국 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영역을 이제 그런 영역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구원받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소위 익명의 그리스도인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이 개념을 가지고 저희 이제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 있어요. 천국 가면 4번 놀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내가 어떻게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천국에 오게 됐는가? 근데 이제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로 인해 본인이 놀란다는 게 첫 번째고요. 3번 놀라는 건 뭐냐면 두 번째 그대로 표현해드리면 저 새끼가 어떻게 여기 있지? 쟤는 여기 있을 놈이 아닌데? 라고 해서 2번 놀라고 네. 3번 놀라는 거는
그분이 안 계시네? 어. 예. 당연히 여기 와 계실 줄 알았는데 그분이 안 계시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네 번째. 네 번째는 전부 주둥이만 와 있는. 근데 이제 이것도 사실은 죄송한 말이지만 예. 안 가보시고 하신 말씀이잖아요. 아, 근데 그렇죠. 사실은 진짜 모른다가 예. 답이긴 한데, 근데 그런 사실 생각은 저도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뭐 이슬람 국가, 저희 네. 예전에 인도네시아 출장을 갔었는데, 전 다른 회사에 다닐 때 거기서 진짜 하나님을 초자연적으로 만났다고 막 간증하시는 분들 너무 많이 만난 거예요. 그러면 뭐 그 시대라고 없었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그러니까 인류 해보게 역사가 얼마나 깁니까? 그 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영역의 그 타 문화권과 타 영역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저도 이름이 김디모데인데 개명한 겁니다. 예, 작가님. 그래서 저도 예전에 교회 안 다닐 때 고등학교 때 제 친구들한테 야 이순신 장군 지옥 갔냐? 그리고 딱 물으면 지옥 갔다고 얘기를 하거나 뭐 하나님 뜻이라고 똑같이 저도 질문했어요. 그러면 저는 야 이 지옥 갔다고 얘기하는 애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너는 참 진짜 애비애미도 없고 하나님이 우선이냐 네 부모가 우선이냐 나라도 없는 이 매국노 자식 막 그러면서 저도 막 비아냥거렸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제가 그랬죠. 그 타 지역권, 타 문화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나머지 사람들은 그러면 그 다 지옥 뗄감이었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하면서 저도 따졌던 기억이 근데 아무튼 있습니다. 그런 네. 생각을 하셨던 거는 세상에서 그렇게 정의 구현을 위해서 애쓰셨던 분들에 대해서 천국 같다라고 명확하게 답하지 못하는 개신교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좀 그쵸. 회의감을 느끼셨던 것 같네요. 예, 그 답답함, 그 네. 말도 안 되는 그 교리적 모순 네. 그런 지점들이 있어서 당시 목사님께 물으셨을 때는 하나님 뜻이라고 했는데 저는 좀 덧붙임이 많았습니다. 뭐 어떻게 좀 풀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풀리신 것 같고요. 아닙니다. 네, 안 풀리신 것 같고. 지금 빨리 목사님 말씀 넘어가겠습니다. 들으니까 네. 예. 한 30년 묵은 그 네. 궁금증이 많이 이제 해소가 된 것 같아요. 아, 근데 저만 그런 바보 같은 질문을 하는 줄 알았더니 목사님도 그러셨구나. 아니, 바보 같은 질문이 아니고 이거는 많은 아주 개신교인들이 예리한 또 질문이죠. 네, 예, 좀 예. 의문을 또 푸는. 네. 참 이게 그 우리 사회가 우리 한국 개신교가 너무 그 이원론의 사고에 빠져들어서 이 풍진 세상과 저 천당을 확실히 구분을 해야 돼. 그래서 여기엔 희망 갖지 말고 천국만 바라보자. 뭐 그것이 이제 우리 숭고한 뜻을 따르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참 좋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불의와 세상에서의 어떤 그런 부정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눈 감고 야 오로지 난 골방 들어가서 기도만 할게. 너희 여기 저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들. 이게 참 안타깝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으로서 이 세상을 바라봐야지. 이거 이 세상은 더럽고 추한 곳이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포기하자. 이런 사고를 너무 심어줬던 게 아닌가. 네. 그런 예. 아무개는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지 못했느냐. 이 사고를 좀 극복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그러니까요. 들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 후로 이제 교회를 안 나가게 되신 거예요? 그렇게 질문을 하고. 저요? 네. 네. 뭐 그것도 뭐 하나의 뭐 이제 그 핑계거리 많은 뭐 수만 가지 핑계거리 중에 하나였고 아무튼 뭐 그렇게 대학교 들어가서 뭐 이제 뜨문뜨문 이제 나가는 횟수가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 어떤 교회에서 벗어나니까 뭐 자유로워진 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게 좋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제가 그 작가를 꿈꾸는 그 기간 동안에는 어떤 교회라고 하는 그 속박, 저한테는 그게 속박이었고 굴레였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벗어난 그 탕자라고 하나요? 네. 그 기독교에 나오는 딱 그 탕자로 지금까지 이제 살아오고 있었죠. 근데 오늘 뭐 여기에서 이렇게 카이로스에 출연하면서 네. 이 목사님과 우리 김용민 PD님도 전도사님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전도사님하고 우리 김지연 기자님 이렇게 한테 둘러싸여 있으니까 다시 또 이제 뭐- 괜찮습니다. 네. 권지연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권지연 기자님한테 이렇게 딱 둘러싸여 있으니까 예.
막 갑자기 성령이 성결해지니까? 충만해 오르는 네, 그런 착각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에 대한 것이옵습니다. 아니 근데 근데 이제 교회를 떠나셨지만 이렇게 캐리커처에서 목사들을 많이 이제 풍자하고 이런 걸 보면은 그래도 그 애정이 마음이 남아있어. 남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정, 애정이라기보다 이제 아예 안 안타까움이죠. 안타까움. 지금도 뭐 옆에 김디모데 목사님도 계시고 그 다음에 또 뭐 최진범 목사 요즘 시사평론하시는 최진범 목사님이라든가 이제 페피인이시기도 한 뭐 이호한 목사님 그다음에 뭐 양희삼 목사님 이런 좋은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주변에 사실 그런 목사님들이 너무 많고 소중한 정말 소금과 같은 이 사회의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신데 그런 소수의 아주 극소수의 어떤 대형교회 그 목사들 목회자들이 이런 좋은 분들의 어떤 선행마저 다 그냥 우스꽝스럽게 만들어버리는 네. 이런 어떤 그 현실이 너무 사실은 안타까운 마음이 큰 거죠. 내가 비록 지금 떠났지만은 어렸을 때 다녔던 그 교회에 어떤 그 좋은 느낌, 좋은 인상, 그 다음에 교회가 나한테 준 여러 가지 이제 충족감들 뭐 이런 것들이 지금도 남아 있죠, 사실은. 남아 있는데 결국 그런 어떤 대형 교회의 어떤 그 목사들의 행태라든가 그런 어떤 집단 행동 이런 것들이 역시 내가 다시 돌아갈 곳이 아니야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재확인을 해주는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거죠. 그래도 뭐 그 저기 어렸을 때 교회 가야 여학생들은 이성을 만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생각이 난 게 있습니다. 우리 저 목사님들은 말이죠. 주일 아침에 그 무슨 만화 이런 거 틀지 말라고 막 난리를 피웠어요. 왜냐 애들이 교회를 안 오니까 주일 학교가 여러 가지로 좀 장애를 받을 수가 있어서. 그러니까 저는 남녀공학 이게 그 주일 학교를 망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남녀공학이 되다 보니까 학교 가면 이성을 만날 수 있는 거야. 그 이전에는 그렇지 못했는데. 목사님들이 남녀공학에 대해서 그 글을 쓰고 반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천만 기독교인 운운하면서 막 교육부 앞에서 들어놓고 다시 다 남자 여자 따로 학교 다니게 하라. 이게 주일 학교가 살 길입니다. 목사님들 안 그렇습니까? 예. 이거 근데 진짜 그렇게 들으면 그대로 하실 분들이 그래요? 그런가요? 그리고 하루도 근데 남으실 굉장히 분들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저 때도 남녀공학이 거의 없었어요. 저도 남자 중학교, 남자 고등학교를 나오니까 그 어떤 결핍을 교회에서 채웠던 거거든요.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이제 윤석열이 또 그 홍진경 TV 나와가지고 뭐 고등학교를 분리해야 된다 그러면서 시간 여행자. 저는 뭐 사람들이 다 뭐 웃고 그랬는데 저는 끄덕끄덕했어요. 그러면서 하나 빠진 부분 네. 왜 남녀공학을 좀 더 많이 이렇게 보급시켜야 돼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안 하신 게 좀 그분도 좀 교회로 가서 좀 뭔가 종교의 기회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같이 그래요. 남녀공학. 남녀공학 많아져야죠. 남녀공학을 많이 만들겠습니다. 지금 다 남녀공학인데. 예. 그래요? 지금 남녀공학이 예. 아이고. 아니 그래서 저 윤석열 씨도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 누가 이 사람 해동했냐? 누가 이 사람을 해동했냐? 해동. 과거에 예. 냉동이 된 사람인데 누가 해동했냐고. 예, 진짜, 정말. 네. 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 윤석열 얘기 갖고 또 이런 우스개가 있어요. 윤석열은 집권하기도 전에 공약 이행률 50%가 됐다. 왜냐? 이미 다 돼 있어요. 이미 다 돼 있는 걸 공약하니까. 아주 재밌는 분입니다, 우리 윤석열 형. 예. 아니 그래서 사실 저 교회를 우리 저 아트만드님은 저보다 좀 앞선 시대 교회를 다니셨던 것 같습니다. 중고등부를 다니셨던 것 같아요. 맞죠? 아까 복음성가 왜냐면 오지와 나의 마음이 요 정도 나와주면 내 때구나 우리 이렇게 세대하고 생각했는데 칭얼원 세대 우리 세대야 우리 세대 네. 그 세대가 조금 좀 연식이 우물가에 우물가에 여인 나오는 순간 처럼 방황할 때. 아니 그게 바로 80년대 초반이야. 네 맞아요. 제가 또 그분이 하는 그렇게 숨기려고 했는데 여기에 연식이 들어가버리네. 이른바 가스펠이나 지금은 그런 복음성가 안 부르나요? 요즘은 안 부르네요. 아니 부르죠. 어르신들은 이제 부르긴 하는데 많이 안 불러. 어르신들도 요즘에
되게 그 젊은이들과 함께 호흡을 맞추고 아 그래요? 많이들 제가 교회 안 나간 건 아닌데. 사명 이런 거 많이 부르시죠. 예, 사명 이런 거. 예. 아, 너무 오래전에 떠나셨네. 아이고, 예. 근데도 아직까지도 이 교회가 바로 서야 하고 또 교회 그 순기능도 보셨으니까 그 애정이 또 남아 계시는 거지. 진짜 뭐 쳐죽일 놈들이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면은 이런 애정도 표시하지 못하셨을 거야. 예. 또 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은 아직 있으신 게 아닌가. 교회는 이제 출석하지 제가요? 않으시지만. 저는 뭐 당연히 글쎄 그게 음. 이런 말씀드리면 뭐 할지 모르지만 이게 하나님은 성경에서만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성당에서는 하느님. 하느님이라고 하느님. 부르고. 예. 네. 그러니까 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유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뭐 신의 존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인지 하느님인지 그것까지 제가 뭐 이렇게 뭐 이건 하나님이다라고 말씀드릴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분명히 어떤 그 신의 존재가 믿고 뭐 당연히 있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또 바보 같은 또 생각을 했던 게 네. 제가 대학교 때부터 그 외계 문명에 좀 꽂혀 있었어요. 아, 지금도 제가 그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 UFO 협회 회원이었다. 아. 그게 이제 좀 와해가 돼가지고 굉장히 이제 그 축소가 돼 있는데 예. 본사가 그 외계로 갔다는 소문이 있어요. 네, 뭐 그런 얘기 좀 있었어요. 네. 그 제 캐릭터 책에도 그 맹성열 박사가 나와요. 아. 그 한국 UFO 협회 지금 회장이신데 네. 우석대학교 이제 공학부 교수님이시고 이분이 그 썼던 책 중에 이제 UFO 신드롬이라는 게 있어요. 그 UFO를 단순히 이제 어떤 그 뭐 목격담이나 뭐 그렇다 카더라 뭐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과학적이고 어떤 이제 그 신성에 어떤 이제 같이 매칭을 시켜가지고 어떤 그 철학적으로 접근한 뭐 그런 책이라서 제가 굉장히 감동 깊게 읽었는데 이 넓고 넓은 우주에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은데 과연 이 지구, 이 티끌보다도 작은 이 지구에만 이런 생명체들, 인간들을 만드셨을까? 외계인들도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으셨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기독교에서는 오로지 하나님의 피조물은 그 인간이다라고 얘기를 또 하잖아요.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늘 의문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실 교회에서는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믿음, 이런 믿음을 가진 신도가 가장 그 바람직한 신도라고 하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도 저는 참 바람직하지 않은 하여튼간 뭐 늘 엉뚱한 그런 말도 안 되는 어떤 질문을 달고 사는 그게 어린아이 같은 거 아닌가요? 어린아이들이 엉뚱한 질문을 그래요? 계속하고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순수하게. 도망갈 궁리를 늘 만드는 거니까 명분이 있어야 나도 내가 왜 도망갔는 줄 알아? 이래서 도망간 거야라고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뭐 이제 많이 이제 찾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교회 있으면 그래도 한번 다녀보고 싶다. 있을까요? 이런 교회가 있다면 한번 다녀보고 싶다. 뭐 한국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될지를 묻는 질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그 교회를 안 다니고 있다 뿐이지 네. 늘 마음속에 그 십자가 하나는 있습니다. 네. 이 표현이 나쁘지 않네요. 아, 너무 좋아요. 네, 마음속에 작품에서 이제-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이 예. 작품 속에 예. 그런 어떤 신념, 신앙 이런 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다들 어떤 그 등대 같은 무언가가 하나쯤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 사회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제가 그 얼마 전에 어떤 모임에서 그 최진봉 목사님이 그 모임에 오셨어요. 네. 그분은 술 한 방울도 입에 안 되는데 예. 그런 술자리에는 또 이제 시간만 되면 빠짐없이 오시는 분인데 네. 그분이 딱 이제 술자리가 끝날 때쯤 돼가지고 기도를 한번 해주신 적이 있어요. 저는 목사님의 기도가 그렇게 마음을 울리고 그 편안하게 정말 감동 감화가 되는 거를 그때 처음 사실을 느꼈어요. 야, 이렇게 이런 기도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너무 그때 정말 그 기도가 끝나고 막 목사님 손잡고 제가 그랬어요. 저 다시 교회 갈 뻔했어요. 아. 예. 그 정도로
그래서 저는 뭐 어떤 그런 계기라는 게 언젠간 또 올 거라고 보고, 물론 뭐 이제 오늘 이 카이로스 출연했다고 그래서 제가 이번 주부터 교회를 나가겠다라고는 뭐 말씀 못 드리죠. 언제 갈지 뭐 영원히 안 가게 될지 그건 모르겠으나 분명히 우리 교회에 그런 어떤 선한 기능, 선한 쓰임 역할들을 저는 분명히 믿고 있고 이런 작은 교회들이 많아질수록 우리 사회가 뭔가 삐뚤어갈 때 어떤 등대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뭐 확고합니다. 그 우리 아트반두님께 꼭 여쭙고 싶었는데 그 지금 언론인이세요? 네, 맞아요. 네. 언론인이신데 그 어목했던 시절에 그 언론 민주화 운동에도 함께 하셨고 네, 노동자의 일원으로서 그러셨는데 그 이 시대를 이렇게 그 언론인이 그 감당해야 될 그런 책무라든지 윤리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시고 또 더 나아가서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편하게 살 수도 있고 그냥 뭐 남의 불행 고통을 뭐 그냥 못 본 척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탄압받는 언론인들을 보고 말이죠. 언제부터 이렇게 좀 이 시대에 대해서 내가 어떤 소명감을 갖고 살아야겠다라고 마음 먹으셨는지 그 계기가 있으셨다면 뭐 학생 운동을 하셨습니까? 아니 뭐 사실 저는 대학생 때 네. 뭐 노는 걸 너무 좋아해서 아. 학교도 사실 잘 안 나갔었어요. 노는 게 제일 좋아. 네, 그렇죠. 친구를 모여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그 만화 주제곡이 네. 그 뽀로로. 네, 뽀로로입니다. 아, 그래요? 노는 게 제일 아유, 좋아. 그 부분에서 제가 눈물을 뭐 흘릴 뻔한 적이 있었어요. 친구가 없어졌어 어느 순간. 어? 친구들을 모여라. 노는 게 제일 좋아. 그게 내 인생에서 사라지는 순간 이거 굉장히 적막감이 들더라고요. 그 노래를 좋아하셨구나. 네. 아무튼 그 제 대학교 때는 뭐 겁도 많고 네. 놀다 보니까 사실 사회 문제에 그렇게 막 심각하게 뭐 이렇게 와닿지도 않았고 받아들이지도 않았죠. 그러니까 사실 뭐 그 젊었을 때 그로 돌아가 보면 저는 그렇게 무슨 어떤 이 사회에 대한 나라에 대한 어떤 미래를 걱정하고 뭐 그 정도 어떤 뭐 아주 작은 그런 뭐 이제 생각이야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거지만 행동으로 옮기는 이제 그런 용기가 없었죠. 그리고 졸업을 해서도 이제 그 사실은 뭐 이제 저는 파인 아트를 전공을 했기 때문에 뭐 당연히 이제 작가의 길을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계기가 돼서 그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그 입사를 하게 됐죠. 그래서 한 지금 24년 차. 아이고 또 연식이 나와버렸네. 예. 아무튼 예. 그 24년 차가 됐는데 사실 이 시사 캐리커처를 하게 된 것도 좀 제가 좀 그 즉흥적이에요 많이. 이렇게 뭔가 막 그 미래를 뭐 이렇게 미리 계획하고 뭐 그렇게 살아오지도 않았고. 창의적인 분들이 예, 좀 그러다 어수선한 보니까 면이 있어요. 예. 근데 뭔가 이제 나를 그 표현하는 뭔가 이제 방식 그게 이제 어떤 작품 활동이었죠. 그래서 대학을 졸업해서도 지금까지 매년 단 한 차례도 거르지 않고 이제 그룹전이나 뭐 개인전들을 해오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거의 뭐 20년 가까이 무명이었죠. 예. 그렇게 오랜 세월 무명으로 하기도 쉽지 않아요. 예, 제가 참 끈기가 없는데 예. 하여튼간 무슨 미련 때문인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그런 전시에 참여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작업들을 하다가 그 지금부터 이제 5년이 됐죠. 2018년도에 이제 언론사 마지막 파업을 YTN이 했었어요. 그때 이제 1월 달에 그 당시 이제 들어왔던 낙하산 사장이죠. 네. 그 사장 퇴진 문제 때문에 그 우리 노조하고 사측하고 굉장히 갈등이 격화됐었고 그게 이제 2018년 1월 초에 이제 그 파업으로 연결이 됐는데 네. 그때 이제 저는 지금은 뭐 제작팀에 있지만은 그 당시는 이제 홍보팀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홍보팀이라는 게 그 회사를 대변하는 그렇죠. 그런 역할을 하는 팀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이 노조 소속인데 그 사측에 어떤 홍보를 해야 되는 네. 입장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난처해졌죠. 예. 그래서 뭔가 이제 내 정체성에 예. 뭐 혼란도 느끼고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한참 파업이 이제 시작됐어요. 네. 근데 저는 이제 홍보팀이 있는 5층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그때 이제 이제 사측의 선배가 저를 딱 보더니 그러는 거예요. 아, 뭐 예전에는 뭐 그 파업 같은 거 하면 잘도 나가더니 지금 홍보팀이 있으니까 뭐 편한가 봐. 이제 파업도 안 하네 그러는 거예요. 사측 관계자가 그렇죠, 일종의. 사측 예. 관계자가 지금 그렇죠, 돌아가는 그렇죠. 거예요. 저를 딱 네. 보더니 이제 야릇한 그 표정을 지으면서 아니 사측 관계자면은 예, 예. 그 우리 저 아트만두님 손잡고 그래 어렵지만은 잘 버티자 뭐 이렇게라도 해줘야 되는데 조롱을 하고 조롱을 있어. 그렇죠. 아무튼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딱 들이탔는데 네. 막 그 좀 깐죽거리는 그런 표정으로 저한테 그 말을 딱 던지니까 그 사람도 과거에 노조했죠. 아니에요. 안 했었어요? 초지일관. 초지일. 아무튼 아, 특징 있는 분. 그래서 네. 내가 사실 속으로 뭐 참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 선배가 그 말을 딱 던지니까 그냥 딱 제가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 같은 그런 충격을 받고 그렇지 내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엘리베이터에 나와서 5층 들어가서 그 당시 팀장한테 딱 바로 얘기했어요. 저 지금부터 파업 참가합니다. 그때 다들 뭐 이제 황당해하죠. 네. 멀쩡히 잘 다니고 있을 줄 알았는데 사실 제가 그 그래픽 팀에 오랫동안 근무를 하다가 홍보팀으로 갈 때 그 당시 제가 홍보팀에서 한 7년을 있었어요. 근데 그 처음에 딱 갔을 때 제가 노조원인 거 알고 그때도 이제 우리 노사 그 이명박 정권 들어오면서 언론사 파업들 많이 했잖아요. 네. 그 당시 저도 이제 파업에 동참을 하고 했었으니까. 근데 딱 그 당시 이제 그 센터장이 저를 불러다 앉혀놓고 당신은 지금부터 사측이야. 그 뭐 예전에 어떤 뭐 그런 걸 했었는지는 묻지 않을 테니까 지금부터 처신 잘하라. 그 말을 하길래 뭐 알겠습니다. 뭐 그랬죠. 사실은 그 부당 노동 행위예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하다가 그 막바지 이제 파업을 겪게 되면서 제가 이제 그 엘리베이터 사건 작은 뭐 이제 그 일이긴 하지만은 그걸 계기로 해서 바로 그날 이후로 그냥 파업 현장에 내려갔죠. 내려가서 이렇게 우리 로비에 예전에 우리 김용민 PD님도 우리 갔었어요, YTN 제가. 승려문 사옥 네. 있을 때 네. 와가지고 딱 핸드폰 보고 이렇게 딱 앞에 서가지고 말씀하신 것도 제가 다 기억하거든요. 계셨구나. 예, 예. 그때 오셨던 거 맞죠? 예, 맞습니다. 저도 예. 그 대열에 앉아 있었습니다. 죽었어요. 예. 그래서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제 로비에 우리 이제 파업 동지들이 다 앉아 있는데 저도 이제 맨 끄트머리 가서 앉아 있는데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또 사회자가 불러다가 한 마디씩 듣고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저는 무슨 말을 해야 되지? 만약에 부르면 예. 고민을 하는데 다행히 이제 제가 뒤에서 이렇게 딱 이렇게 뭐 사람들 속에 이게 뭐 이렇게 드러나지 않게 이제 잘 잠입해 있다 보니까 그 다행히 이제 불려 나가진 않았죠. 근데 집에 와서 이제 며칠을 이렇게 파업 참가하면서 나도 뭔가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내가 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한 게 내가 이제 한때 이제 오랫동안 마음에 꿈꾸고 있었던 게 시사 만화가가 되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네.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시사 만화가가 되려면 일단 조건이 어떤 신문사 이런 쪽에 이제 시사 만화를 공모를 하는데 아주 드물어요. 누가 은퇴를 해야지 공석이 나야지 뽑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저는 뭐 이제 그런 계기가 없었고 늘 마음속에만 품고 있었던 건데 어쨌건 흘러 그렇게 세월이 지났고 그 파업에 참가를 해서 나의 어떤 그 방식으로 내 목소리를 내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그래 한번 그거를 해보자라고 해서 했던 게 그 당시 이제 사장이 이제 배 깔고 들어누워서 난 못 나가라고 버티는 이제 그런 모습을 우리 이제 YTN 그 취재 차량 예. 뒤집혀진 그 위에 이렇게 들어누운 우리 사장의 모습을 이제 풍자해서 그게 저의 첫 캐리커처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디자인 센터에 예. 있던 선배한테 이제 카톡으로 보냈죠. 예. 그랬더니 그 선배가 이제 바로 노조에다가 그거를 전송을 한 거예요. 예. 그 다음 날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이제 딱 그 농성하러 갔더니 갑자기 그 화면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 사회자 앞에 그 빔 스크린에서. 근데 저를 이제 호출한 거죠. 예. 그때가 이제 제가 이제 시사 캐리커처 작가로 첫 등장을 하게 되는. 입봉을 하셨구나. 예,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때는 이제 아트만두라는 이름도 안 쓰다가 그 우리 회사 바로 옆에 마포만두가 있어요. 네네네. 이제 내 소개를 하다가 예. 저는 뭐 어느 팀의 누구가 아니라 아트만두입니다. 네. 이 말도 이제 거기서 나온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옆에 있는 마포만두랑 헷갈릴까봐 마포만두가 아니라 아트만두라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막 사람들이 이제 그 풍자 그림을 보고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저도 막 거기에 잔뜩 고무가 돼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예. 이제 지금이다. 예. 내가 해보고 싶었던 그 시사 만평 그거를 한번 지금 해보자라고 해서 그때 예. 이제 뭐 페이스북 이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플랫폼인데 거기다가 제일 처음으로 정치인 3명을 나란히 올린 게 김성태, 장제원, 홍준표 이 3명의 캐리커처를 올린 게 이제 처음이 된 거죠. 그랬더니 사실은 그 전에는 제 페이스북에 이제 좋아요가 20개 넘으면은 그날 대박인 날이에요. 네. 그러니까 패친도 없었고 거의 그야말로 유령 계정이었는데 그 캐리커처 3명을 딱 올리니까는 갑자기 막 좋아요가 막 100개가 달리고 패친 신청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뭐 내가 막 정말 오래전부터 계획해왔던 게 아니라 그냥 갑자기 이제 그런 계기가 돼가지고 지금 한번 해볼까 해서 올렸던 건데 그 반응이 이제 말하자면 터진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좀 신이 났고 반응들이 바로바로 들어오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런 정치인들을 소재로 근데 물론 이제 시사 만평을 하고 싶었는데 그러기에는 뭐 이제 제가 내공도 딸리고 그래서 시사 만평이라는 거는 이제 보통 우리가 4칸 만화 뭐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네. 그러면 등장인물도 여러 명이 나오고 네. 뭐 나름대로 이제 기승전결도 있어야 되고 그거를 따라가기에는 조금 내가 뭔가 이렇게 시사 만화가로서 어떤 경쟁력을 갖기는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인물에 좀 집중을 하자. 그래서 뭐 어떤 특정 정치인 그 사람의 어떤 캐리커처를 해보자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그때부터 이제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시사 캐리커처 작가가 된 거죠. 아이고. 그래서 예. 지금은 물론 이제 미국에는 그런 시사 캐리커처라고 하는 장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활동하는 작가들도 많지만은 한국에서는 이제 시사 만화가들은 많이 좀 있죠. 물론 그 수가 지금은 예전에 비해서 인쇄 매체가 워낙 축소가 돼서 무슨 말이에요? 많지는 않지만은 예. 그래도 저도 이제 시사만화협회 그 소속이기도 하고 거기에 이제 작가들이 있지만은 회원이 이렇게 얼마나 시사 돼요? 캐리커처만을 하는 작가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제가 유일하지 않나. 예. 뭐 이게 소가 뒷걸음치다가 뒤잡는 꼴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그 계기가 너무 멋있습니다. 그렇죠. 너무 이게 멋있어요. 사실은 아유, 뭐 말씀을 지금 너무 편하고 쉽게 하셨지만은 그렇죠. 아니 자기 직을 걸고 사실은 맞습니다. 결정한 파업이고 또 네. 사장에 대한 풍자거든요. 네. 또 이명박 권력 초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소 뒷걸음질 쳤다고 하시는데 그렇지 않고 정말 이거는 뭐 풍운의 꿈을 안고 대륙에 정보를 나선 그 장수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어떤 신앙을 갖고 계신지 그거를 사실 오늘 저희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그쵸. 또 이 시대의 한 액터로서 이렇게 참여하게 되셨는지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게 더 은혜롭고 그러니까요. 감동이 됩니다. 그 진짜 그 사람이 그렇게 쿡 찌르지 않았다면은 나의 어떤 그런 자존감을 건들지 않았다면은 또 내일도 모레도 우리 그 아트만두님은 그 안락한 그런 직장 생활을 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렇게 시대의 어떤 혼을 깨워주신 그분 성함을 제가 좀 알 수 없을까요? 그거는 이제 방송 끝나면. 그분은 내가 실수했구나. 지금 아직도 있습니까 그 양반? 네? 아직도 그럼요, 있습니다. 예. 아직도 거기에 그렇죠. 뭐 우리 회사가 와보셔서 알겠지만 되게 작아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도 몇 대 안 되고 오다 가다 이제 마주칩니다. 그래요. 근데 혹시 그분은 제가 이제 자기 때문에 이렇게 시사 만평가, 시사 캐리커처 작가가 됐다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 하고 있죠. 그래요? 예. 혹시 그분이 얼마 전에 편상욱 대기자 나가라. 그 11명 중에는 없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네, 깨알같이 또 확인을. 예전에 변성우 선배가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게 있어요. 그 후배들한테 항상 가르침을 주실 때 기자는 그 현장의 증인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아트만드님께서 그 기자협회랑 인터뷰할 때 뭐라고 하셨죠? 그 기자는 글로, 저는 이미지의 역사를 남긴다, 기록한다 이렇게 그래요.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 되게 이렇게 훌륭한 분들은 역시 비슷한 생각들을 다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네. 이 소속된 언론사를 저희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언론사가 이미 아까 다 말씀하셨어요. 얘기했으니까 네. 그 무시할 수 없는 언론사예요. 예. 내공이 있는 곳이고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곳에 뭔가를 좀 한번 해보려고 네. 도전을 했었죠. 아니 뭐 김용민 PD님도 YTN에 워낙 애정이 많으셔서 그때 변상욱 선배 초기에 네. 그 뭐 이제 말 때문에 이제 SNS에 올린 글 때문에 네. 구설수 올랐을 때 네. 그때도 이제 따끔하게 또 질타도 해주셨고 아이고, 별 말씀. 아 저는 뭐 그런 그 내부의 어떤 자극보다 어떤 외부의 그런 자극들이 굉장히 필요해요. 아까 그 말씀을 드리려다 못 드렸는데 지금 이 사회가 이렇게 지금 막 그 혼란스러운 거는 뭐 사법부의 역할, 검찰의 역할 다 중요하죠. 검찰개혁, 사법개혁 해야 되지만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언론개혁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그 거북이, 네. 그 검찰 거북이 그 보여드렸지만은 사실은 이 검찰이 지금 뭐 이 그렇게 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뭐 휘두르고 하는 그 뒷배에는 언론이 그런 것들을 다 쉴드 쳐주고 같이 그냥 동조해서 네. 하니까 이런 결과가 있지 않았나. 언론이 제대로 감시 역할을 제대로 그 수행을 했더라도 검찰이 과연 지금 저렇게까지 무도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저도 언론사에 오랫동안 몸을 담고 있지만은 네. 그런 어떤 제가 그 변상욱 대기자가 이제 YTN에 와서 지금 뉴스가 있는 저녁이라는 걸 하고 있는데 네. 그런 분들이 안팎에서 사실 많이 흔들리고 있거든요. 얼마 그럼요. 전에도 우리 내부 기자 11명이 예. 그 뭐 나가라고 대놓고 성명도 올리고 했는데 이런 어떤 그 언론인으로서 어떻게 보면 존경해야 되는 그 어떤 언론의 그 역사를 쓰신 그런 대기자를 그런 식으로 이렇게 몰아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아직도 여전히 언론사 내부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건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 김용민 PD님이라든가 권지현 기자님, 김대보내 목사님 이런 분들이 우리 언론이 더 이상 방종하지 못하도록 좀 감시해 주시고 그렇게 따끔하게 질타를 더 많이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이고. 어떤 그렇습니다. 언론사도 못하는 거 지금 아트만두님 그 작품 하나로 막 다 하고 있다는 그럼요. 생각이 들고 예. 특히 개신교 언론들 진짜 목소리 못 내잖아요. 예. 개신교 영역까지 이렇게 해주시고 계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후배들이 나 이거 한번 해보고 싶다고 찾아오는 분들은 없어요? 좀 나도 키워달라. 캐리커처를요? 네. 아, 제가 사실 그렇게 그 친화력이 좋지가 못해요. 그래서 우리 팀에서도 저는 아마 벙어리인 줄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딱 구석에서 친해지면 말이 많은데 안 친하면은 사실 좀 이렇게 일부러 내 찾아가서 말을 섞고 하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렇게 와서 나도 해보고 싶어요. 뭐 그런 친구는 없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겁니다. 제가 그린 그림을 제가 한번 요청해보려고. 아, 그래서 아까 아유, 재능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단순한 선 몇 개 가지고 네. 그 인상을 포착하는 거는 대단한 능력이죠. 하도 많이 보다 보니까. 네. 제가 전광훈 씨를 예전에 몇 년 전에 한번 그린 게 있는데 한번 좋습니다. 아유, 참. 그 YTN 아트만두의 인간 대백과 사전이라는 프로그램을 하시면서 지금까지 많은 작품들을 가지고 가장 최근에는 개인전도 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최근 또 책을 내셨습니다. 이게 바로 예, 목표는 책 방구다. 방구다. 예. 방구가 이제 방이 방어할 때 방이고 예. 구가 입구자. 그 막을 빵 입구 그래서 입을 막는다 그런 의미고요. 그게 이제 최강욱 의원 캐리커처 편에 나오는 거기에 이제 글 중에 이제 소제목이 목포는 그 항구다라는 영화 있잖아요. 예. 그거 패러디한 거예요. 예. 또 목포는 항구다 2, 목표는 방구다 이런 제목을 다른 건데 그 캐리커처 보면은 이제 최강욱
지금 의원이죠. 그분이 이제 검찰을 입을 틀어막고 손발을 꽁꽁 이제 테이프로 묶는 이제 그런 모습을 풍자했는데 네. 사실 그 전에 제가 그 얼마 전에 이제 전시가 끝났는데 그 전시 타이틀이 눈가라예요. 야. 눈가라. 그 어떤 우리 국민들을 자기들 발 아래로 세상에 뭐 기득권 권력층들한테는 세상에 다 자기들 발 아래에 있죠. 국민들을 개돼지로 여기는 대놓고 그런 말을 하기도 하고 그런 무리들이 그동안 국민들을 향해서 눈 깔아 입 막어 귀 닫아 이런 어떤 그 겁박을 많이 해왔었잖아요. 네. 이제 지금은 이제 우리가 그들한테 돌려줘야 될 차례다. 너네들이야말로 눈 깔아. 그래서 제 디모데 목사님은 제 전시도 와보셨지만은 벽에 그림이 없고 바닥에다 다 예. 깔아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아직 디스플레이 안 된 거예요라고 물어보는데 벽에 보면 이제 눈 깔아 이렇게 딱 붙어 있거든요. 예. 눈 깔고 보라고. 그동안 우리 국민들을 향해서 눈 깔라고 했던 그런 무리들을 다 바닥에다 깔아놨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국민들이 내가 너네들을 눈 깔고 보겠다라는 이제 어떤 그런 반어적인 표현인데 이 목표는 방구다도 이제 그런 취지에서 그런 맥락에서 그런 제목을 지은 거예요. 그런 어떤 그 적폐 기득권 세력들 어떤 이 사회를 지배하면서 국민들이 그냥 찍소리 못하고 그냥 주는 밥 얻어먹고 하라는 대로 하는 그냥 순종하는 국민들을 거느리길 원하는 그런 그 세력들이 있잖아요. 뭐 누구라고 말 안 해도 다 알 겁니다. 네. 그런 사람들의 목표가 입을 틀어막는 거죠, 국민들. 지금도 현재 그러고 있고, 그 이제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그들의 목표는 국민들의 입을 막는 거구나. 눈을 가리게 하고 귀를 멀게 하고. 그게 다 이제 지금 현재 기레기라고 지칭되는 다는 아니죠. 정말 아주 존경할 만한 기자들도 많지만 대다수의 어떤 그런 기레기라고 불리우는 그 생각 없는 기자들이라든가 뭐 그 사람들이 국민들의 귀를 가리고 눈을 멀게 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검찰은 입을 막게 하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이제 반어적인 표현으로 그런 제목을 쓰게 됐습니다. 예. 네. 아유, 사실 시간이 후딱 가네요. 너무 아쉬운데요. 마지막으로 좀 이렇게 향후 어떤 좀 작품을 좀 생각하신다라든지 계획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저희 평화나무에게 좀 조언하고 싶은 거나 좀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좀 해주시고 저희 오늘 순서는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일본에 히구라시 슈이치라고 하는 유명한 그 작가가 있어요. 그분은 이제 1970년도에 그 비코믹스라고 하는 그 만화 잡지에 그 표지에 이제 유명 인사들의 어떤 캐리커처를 그렸었는데 70년부터 거의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한 40년 넘도록 그 캐리커처를 해온 분이 계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일본인 특유의 그 정말 길게 가는 뭐 이제 그런 게 있죠. 네. 근데 저는 뭐 이제 그분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이제 막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물이 올라 있는 단계라고 해야 되나? 물론 더 이제 발전을 해야 되겠지만은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만의 어떤 그 목소리를 가지고 어떤 세상을 향해서 뭔가 저의 어떤 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이 캐리커처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제가 언제까지 이걸 할지는 뭐 장담할 수 없지만은 히구라시 슈이치 그 작가분처럼까지는 아니어도 저는 그렇게 오랫동안 그 저의 어떤 영감이 사그라들지 않을 그때까지는 계속 이 캐리커처를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카이로스 아까 마지막이 네, 평화나무. 평화나무. 네. 네, 평화나무. 저는 사실 뭐 참 말씀드리기도 부끄럽지만은 교회를 떠난 지 오래된 그런 이제 탕자의 지금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있는지는 뭐 드릴 말씀도 사실 마땅치 않지만은 아까 제가 이제 방송 들어가기 전에 김디모데 목사님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이 사실은 교회가 이 국민들 국가를 걱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거꾸로다. 우리 국민들이
우리 나라가 이 교회를 걱정하는 이런 세상이잖아요. 네. 이 교회가 우리나라 이제 2024년이면은 140주년 한국에 이제 교회 기독교 개신교가 들어온 지 140주년이 된다고 제가 이제 한번 보니까 그렇게 나오던데 사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좋은 역할도 많이 했었지만은 최근에 그런 이제 어떤 삐뚤어진 행보를 보이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안타깝고 그래서 이제 어떤 초심으로 돌아가서 이 사회를 위해서 어떤 미랄이 될 수 있는 좀 더 낮은 곳에서 교회가 어떤 사회에 봉사하고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세상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더 그 관심을 기울여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이 평화나무가 굉장히 어떤 소중한 우리 사회의 보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화나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각자 저마다의 위치에서 이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모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도 함께 힘내겠습니다. 네. 네. 오늘 여기서 마쳐야 할 것 같고요.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